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코로나19 확산 추세가 지역 감염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타 지역 접촉이 없는 지역 내 감염자가 20명을 넘어섰습니다. 역대급 태풍 소식에 수자원 공사가 섬진댐 물을 황급히 방류했습니다. 지난 수해를 되돌아보게 하는데 원칙 없는 댐 운영 방식이 논란입니다. 섬진강댐과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 지역 피해 조사에 착수했던 전라북도 의회가 지난번 수해는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했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까지 동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광복절 연휴 이후 전북 지역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지역 감염으로 빠르게 변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 건에 불과했던 지역민 간 감염이 광복절 연휴 이후 급증하고 있고 또 깜깜이 감염까지 잇따르고 있는데요. 자, 사정이 이런데도 일상에서는 방역 수칙이 잘 지켜지지 않아서 불안감은 여전한 상태입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코로나19 감염 추세가 지역사회 내 N차 감염으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 지역 코로나 환자는 84명, 광복절 연휴가 시작된 15일부터 지금까지 절반에 가까운 41명의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올 1월 30일 첫 환자 발생 이후 광복절 연휴까지는 지역민들 간 감염 사례는 한 차례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연휴 이후 2주일이 채 안 돼서 다른 지역을 가본 적도 타지 사람을 만난 적도 없는 20명이 확진됐습니다. 더욱이 이번 주 들어 17명 가운데 단 2명을 제외하고는 평소 알고 지내는 사람들과 접촉으로 확진된 경우입니다. 웬만하면 안 돌아다니는 게 답인 것 같아요. 거의 코로나 걸린 사람들 보면은 좀 많이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좀. 이 같은 엄중한 상황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고 돌아다니는 모습이 쉽게 눈에 띕니다. 지금 인식을 못하는 것 같아요. 심각성을. 마스크를 쓰시라고 네가 뭔데 하는 식으로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특히 사랑교회발 지역 내 감염에다 최근에는 깜깜이 감염까지 잇따르고 있어 방역에 대한 고민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누구든지 코로나19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방역 수칙 잘 지켜야만이 우리 가족이 안전하고 우리가 사회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비교적 코로나 안전지대로 꼽혔던 전북. 하지만 이제는 누구나 어디서든지 감염될 수 있는 조건이 된 만큼 개인 방역 수칙의 철저한 준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전라북도의 코로나19 확산세가 모처럼 주춤한 상황입니다. 도보건당국에 따르면 그제 어제 추가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으면서 도내 누적 확진자는 8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도내 확진자의 접촉자는 704명으로 전주가 447명으로 가장 많고 익산 137명, 완주 26명 등이며 보건당국은 접촉자들의 건강 상태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도내 예식장들도 코로나19 방역에 동참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전라북도는 코로나19의 지역사회 확산 방지를 위해 도내 예식장 30여 곳을 확인한 결과 결혼식은 모임 행사의 기준 따라 실내 50인 미만, 실외 100인 미만의 인원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예식장 출입구에서 명부를 작성하고 방문객과 종사자들은 실내 마스크 착용을 하고 있으며 일부는 식사 제공을 답례품으로 대체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8호 태풍 바비가 북상했지만 도내에는 별다른 피해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김제와 부안 9개 시군에서 벼 쓰러짐과 낙과 220여 헥타르, 창문과 간판 파손 등 19건의 피해가 접수됐을 뿐 지난 집중호우 때와 같은 큰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가로수와 전신주 등 공공시설물의 응급복구는 완료됐으며 사유시설의 경우 지자체에서 열흘간 피해 접수를 받은 뒤 현장 조사와 복구 지원 등이 이루어질 계획입니다. 태풍 바비는 별다른 피해 없이 통과됐습니다. 역대급 태풍은 결국 오보가 됐지만 지난 장마 때 댐 운영에 실패했다는 비판을 한 번에 받고 있는 수자원 공사의 대비는 과연 어땠을까요?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꼴이었습니다. 조수영 기자입니다. 8호 태풍 바비의 영향권에 들었던 남원 금지면 수해 지역입니다. 많은 비는 없었지만
주변 섬진강물이 빠르게 흐르며 조금 넘실댔는데 섬진댐이 초당 300톤 안팎의 물을 이틀에 걸쳐 방류했기 때문입니다. 전혀 피해는 없어요. 그 정도는. 이제 이번처럼 사전에 이렇게 방류를 했다라고 보면 그때는 그냥 사전에 방류하지도 않고 가지고 있다가 수자원공사가 태풍이 접근하기 하루 전 홍수통제소와 협의해 방류량을 정했는데 기상청이 강수량 예보를 상향 조정해 전라북도에 300mm의 많은 비를 예고하면서 방류량을 평상시의 6배 수준으로 크게 늘린 겁니다. 저희 기상청 예보하고 보니까 저희 한 150에서 200mm? 300톤 정도 방류해야 되겠다고 저희가 예상을 해서 온 물량이 20mm도 안 돼요. 금요일까지 방류할 예정이었는데 300톤을. 공사 측은 결국 댐 저수율을 60% 초반까지 크게 낮췄는데 최악의 수해로 기록될 3주 전 장마 때 대응과 비교하면 온도차가 극명합니다. 이번엔 홍수통제소가 승인해준 방류량에 딱 맞춰 초당 300톤 안팎으로 꾸준히 내보내 물그릇을 비워냈다면 지난 장마 땐 무려 열흘 전부터 초당 600톤까지 방류한다고 승인만 받아놓고 비가 오든 말든 방류를 미적댔습니다. 결국 물폭탄을 얻어맞고서야 뒤늦게 초당 1000톤이 훨씬 넘는 물을 이틀에 걸쳐 허겁지겁 토해낸 겁니다. 자라보고 놀란 가슴, 소뚜껑 보고 놀란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데 홍수기에는 이렇게 철저하게 홍수 대비를 위한 수위를 조정하는 것이 다목적된 운영 방향의 원칙이 되어야 된다. 수자원공사의 안정적인 홍수 관리가 기상청의 오보에 묻혀 빛을 발하지 못했는데 결국 원칙 없는 댐 운영의 오류를 적나라하게 드러낸 건 아닌지 씁쓸함을 더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조수영입니다. 섬진강댐과 용담댐 방류에 따른 하류 지역 피해 조사에 착수했던 전라북도 의회가 지난번 수해는 명백한 인재라고 규정했습니다. 수위나 방류 조절뿐만 아니라 댐 관리 규정이나 협조 체계 등 수자원 공사 측 댐 운영 전반에 문제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정태후 기자입니다. 조사를 담당한 도의회 문화건설안전위원회는 지난 수해를 전후로 전라북도에 발령된 호우특보가 60여 차례에 달했다는 사실에 주목했습니다. 이미 폭우가 예견돼 있었지만 섬진강댐의 경우 지난 8일과 9일 사이 약 21시간, 용담댐은 지난달 중순부터 무려 13일 넘게 홍수기 제한 수위보다 많은 물을 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홍수 조절 능력을 상실한 것도 모자라서 댐의 안전까지 위협하며 하류 지역의 전체를 수몰시킬 수도 있는. 특히 섬진강댐은 홍수 조절 기능 강화를 이유로 최근 2,400억 원을 들여 여수로 공사까지 했지만 물장사에 급급해 오히려 담수량을 늘리는 목적으로 이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관련 기관과의 유기적인 협조 체계도 구축되지 않아 피해를 지역 주민에게 오롯이 전가했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사고를 치면은 댐이 위치한 관할 지자체 단체장은 수습하고 복구하기 바쁩니다. 조사위는 이처럼 관리 부실의 책임이 명백한 만큼 아직 제대로 조사조차 되지 않은 민간의 피해액 전부를 보상하라고 요구했습니다. 특히 이에 당사자인 환경부가 주도하는 진상조사는 객관성이 떨어진다며 정부나 국회가 나서라고 촉구했습니다. 수자원공사 자체 내지는 환경부 자체 셀프 조사는 하지 말고 감사원 감사나 국정감사를 통해서 지역별로 수백억 원에 달할 것으로 보이는 민간 직접 피해 보상 논란. 결국 법정에서 가려질 가능성이 큰 만큼 이번 도의회의 선제적 조사 결과는 향후 추이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정태우입니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조성이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전라북도는 최근 기재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대상에 전북이 신청한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이 포함돼 관련 사업 추진과 해외 시장 공략에 물꼬가 트였다고 밝혔습니다.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사업은 4년 동안 1,200억 원의 예산으로 새만금 농생명 용지 100헥타르에 첨단 농기계 실증을 위한 연구센터와 실험 부지를 조성하는 계획입니다. 태풍 바비로 일선 학교에 피해는 없었지만 일부에서는 학사 일정을 조정하는 대책이 마련됐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강풍과 비로 고창 지역 2개 고등학교가 개학을 연기했고 등하교 시간을 조정한 학교는 9개 지역 55곳에 이르렀습니다.
또한 5개 초중고교가 원격 수업으로 대체했는데 교육당국은 수업 결손이 없도록 방학 일수를 조정해 교육 과정을 운영하도록 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며 의사들이 진료 거부에 나선 지 사흘이 지났습니다. 도내에서는 아직 큰 혼란이 없는 모습인데 장기화될 경우 결국 피해는 환자들 몫이 될 거라는 우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전공의 100여 명이 진료 거부에 들어간 익산 원광대병원입니다. 의료 인력이 절반도 남지 않아 위급하지 않은 환자의 경우 수술 일정이 모두 연기됐습니다. 외래 진료는 교수들까지 투입해 가까스로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비급한 수술은 하고 있지만 일반적인 수술은 좀 미뤄질 것들은 딜레이를 한 상태겠죠. 전에는 이제 전공의들이 거기에 서포트해줬죠. 근데 그 서포트를 못 해주니까 아무래도 약간 축소. 전북대와 원광대병원 등 도내 종합병원에서 370명에 달하는 전공의 모두가 무기한 진료 거부에 나섰습니다. 대한의사협회가 사흘간 진료 거부에 동참하기로 하면서 일부 전임의들도 의료 현장을 떠난 상태입니다. 일부 동네 병의원들은 오전까지만 정상 진료를 하고 오후부터는 환자를 받지 않고 있습니다. 전공의들과 학생 그리고 전임의, 이 젊은 의사들이 투쟁의 핵심입니다. 저희들은 그것을 충분히 지지하고 응원하고. 종합병원에 대체 인력이 투입됐고 휴업에 참여한 동네 병의원도 많지 않지만 환자들이 느끼는 불편은 무시할 수 없는 수준입니다. 초진이면 많이 안 아프면 또 일반 병원으로 가는 게 낫겠다고 선생님들 많이 안 계시니까 그게 더 빠를 것 같다고. 의료 공백이 장기화될수록 환자들의 피해가 커질 수밖에 없는 데다 코로나19 방역에 구멍이 뚫릴 수 있다는 점도 문제입니다. 특히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전국 평균에 못 미치는 전라북도의 경우 의료 공백의 파장이 더 클 수도 있습니다.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의사들의 외침에 갈수록 공감보다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코로나19 전파가 가속화되고 있는 가운데 의사들의 파업 중단에 촉구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북도의회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0여일간의 도내 확진자 수가 이전 6개월보다 많은 심각한 상황이라며 의료계의 파업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 행동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다만 전북의 경우 인구 1000명당 의사 수가 2.13명으로 전국 평균보다 훨씬 낮다며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시급한 과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농산물 판매 활성화를 위해 대형마트가 잇따라서 특판전에 나섭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어제부터 일주일 동안 롯데마트가 전국 123개 매장에서 전주 배와 남원 포도, 임실 복숭아, 김제 고구마 등 11개 품목의 전북 농산물 판매 특별전을 진행합니다. 이와 함께 홈플러스도 다음 달 3일부터 일주일 동안, 이마트도 다음 달 10일부터 일주일간 특판전에 나서 290톤 분량의 농산물을 판매합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방송도 생존의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 광고 대행을 독점하고 있는 언론재단이 지나치게 많은 수수료를 가져가고 있어 정부 광고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울산 MBC 유영재 기자입니다.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음식 문화를 알리는 지역 방송 캠페인. 개인 접시 사용과 음식 덜어 먹기를 강조하는 내용으로 시민들이 친숙하게 받아들이게끔 익살스럽게 표현했습니다. 멈추시오!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찌개에 숟가락을 한꺼번에 담는단 말이요. 지역 방송사가 기획과 제작을 맡고 자치단체가 예산을 들여 완성한 캠페인인데 정작 예산이 방송사에 지급되는 과정에서 한국언론진흥재단이 수수료 10%를 떼갑니다. 이렇다 할 주요 역할도 하지 않고 수수료만 꼬박꼬박 챙겨가는 겁니다. 지난 2018년 12월 시행된 약칭 정부 광고법 때문에 이런 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재단은 이를 근거로 정부 기관과 공공법인의 광고 업무를 독점적으로 대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언론재단이 한 해 받아가는 수수료만 700억 원대. 더불어민주당 이상원 울산 국회의원은 방송 캠페인 같은 협찬까지 정부 광고에 포함시켜 수수료를 떼는 것은 부당하다며 일부 개정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의원은
대행사로서 역할이 전무한 기관이 일괄 대행하며 일종의 통행세 개념의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재단은 이렇게 매년 수백억 원의 수수료를 챙기지만 방송사에 지원하는 언론진흥기금은 단 한 푼도 없습니다. 지역 방송에게 정부 및 공공기관의 협찬은 지역 특색을 담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드는데 아주 중요한 제작 재원인데요. 아무 역할이 없는 언론진흥재단이 10% 수수료를 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지역 언론사들 역시 코로나19로 경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만큼 수수료 폐지 또는 과감한 인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다음은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바다 쓰레기를 환경 소재로 다룬 현대판 놀이극 별주부가 떴다가 오늘과 내일 유튜브와 페이스북을 통해 실시간 중계됩니다. 글로리아 스트링 오케스트라는 내일부터 이틀간 클래식과 함께하는 명작 소설 헤르만 헤세의 데미안을 페이스북으로 중계합니다. 전주대학교 건축학과 심세보 교수의 개인전이 오늘부터 누벨백 미술관에서 열립니다. 익산 W 미술관이 현대 기술이나 미디어를 결합한 클로드 모네의 대표 작품을 모레까지 전시합니다. 순창 옥천골 미술관에서 가족 고향 나들이전을 모레까지 엽니다. 전주 미술관이 내일 전시 무료 관람과 한지 등 만들기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고창 판소리 박물관에서는 오늘 판소리 시연과 단가 따라 배우기 등 문화가 있는 날 프로그램을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내일 30개 평생학습기관과 혁신도시 엽순 근린공원에서 함께 즐기는 평생학습 한마당을 엽니다. 새만금 문화예술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해창 갯벌 일원에서 펼쳐지고 유튜브 미디어 열매에서 중계됩니다. 다음 달 25일까지 매주 금요일에 전라가명을 주제로 진행하는 토크 콘서트가 오늘 어진박물관 유튜브를 통해 생중계합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까지 동남부 내륙을 중심으로 비가 조금 내리겠고 낮 기온이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기승을 부리겠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26도에서 낮 기온 33도, 익산 25도에서 34도, 동북권 무주는 24도에서 33도, 진안 24도에서 29도, 서해안권 군산은 25도에서 31도, 고창 26도에서 32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대부분 좋은 수준인 가운데 전주와 완주, 익산, 김제만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하루 종일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농도가 좋음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